안녕하세요. 한강TV의 한강입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김정은이 깜짝 복귀를 했어요. 네, 사망했다,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비료공장에서 이제 깜짝 등판을 한 거죠. 별 이상 없다는 식으로 정말 건재하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증시가 또 특히나 이제 대북주, 그리고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주식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워낙 원활하게 뭔가 작동될 경우에 뭐 플러스로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악재가 터질 경우엔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북주의 대표 주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가격에서 아마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41선 이게 터치하는 게 이제 72,900원쯤 되는데요. 이 가격에 판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뭐 100원, 200원 더 뭐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꼭대기 가장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 좋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선에서 이제 저항선을 부딪히고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발도 앞서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갭상승으로 10% 이상 이제 상승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괜히 무리해서 잡는 건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 번 이제 연휴 이제 쉬는 날이 있을 경우에 다음 어떤 이슈 터져가지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쭉 이어서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덜하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10% 미만일 경우에 단타로 잠깐 접근하는 경우는 이제 괜찮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 10%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여러분 거래는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북주는 그 정도로 가격을 정해놓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진 로저스로 유명한 아난티 종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1선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1,100원 정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라야 11,000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번에 다 팔거나 아니면 한 번에 다 사는 부분을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좀 단타로 그날 이제 바로 사고 파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김정은이 복귀를 했지만 그렇다고 뭐 대북 이슈가 아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아직까지 지금 대북 제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나아진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여기에 큰 돈을 씹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금액을 12,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 인디에프. 인디에프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요. 1211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241선이 거의 비슷하게 또 내려와서 2,540원 그쯤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도 똑같이 2,540원쯤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400원, 2,450원쯤에 파는 게 좋지 않나. 사람들 생각이 다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약간 생각을 하셔야 그래도 좀 손실을 적게 보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북주로는 이제 좋은 사람들. 이것도 가벼운 종목인데, 이거는 솔직히 다른 종목보다는 많이 등락폭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241선이 3,245원이긴 한데 이 금액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선 여기, 네, 121선 2,736원, 네, 그쯤으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제 아마 월요일 날 여러분들 물량이 갖고 있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을 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북 이슈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올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짜 확 바뀌는 대북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북 관련 이슈를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산 관련주를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방산주의 대장주죠. 빅텍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일 날 저희 종가 마감했을 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빠지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전 고점을 못 깨고 이렇게 다시 매물을 추세하고 떨어지는 지금 안 좋은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김정은까지 컴백해서 무사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정말 탈출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어떻게든지 탈출하시는 게 목표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20%에서 30%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 다 전부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이제 손실을 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기준선을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매도를 하실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하한가로 갔다, 이제 다시 깰 수가 있어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한가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작년도 그렇고 이제 대북주도 많이 좀 해봤는데, 대북주는 워낙에 이제 진짜 리스크가 커요. 정말 하루하루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측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빅텍을 이제 오랫동안 갖고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다시 뭐 김정은이 죽는 부분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다시 뭐 건강 이상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스페코, 네, 스페코인데요. 스페코도 여기 비슷해요. 지금 이제 전 고점을 깼다가 다시 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네, 윗꼬리 남기고 떨어지는 장대 음봉인데, 여기도 지금 어떤 방산주의 특성상 어쨌든 김정은의 그런 건강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큰데, 이제 대장주만큼이나 아마도 이것도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스페코의 이제 매도 포지션은 이제 보시면 여기 3,150원 정도인데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종목, 네, 그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이제 그 전에 거보다 더 덜해요. 전에 고점 2,975원도 근처도 못 가고 이제 그 전에서 윗꼬리를 남기고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텍 또한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를 쫓는 거 좋아요. 그래요. 뭐 그만큼 뭐 잠깐 단기적으로 이제 뭐 10% 20% 먹는 게 하루에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걸 대응을 못하면 진짜 그날 하루 10% 20% 있는 것도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업 투자자로 이거를 보고 있으면, 계속 트레이딩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저처럼 이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그 주식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장 끝날 이제 이후에 본다든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본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하루에 등락폭이 큰 테마주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빠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800원에서 지지해주길 바라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1,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방산주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제 이거는 코스피 1조 원이 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지선은 23,200원 이쯤에서 21선 위에서 지지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깼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5월달 증시도 많이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기의 자본을 까먹지 않는 거, 내 계좌를 지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좋은 종목이 있을 때 더 매집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1947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한 번쯤은 눌림이 올 시기가 됐어요. 뭐 2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먹는다는 그 가정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본인의 그 이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월요일 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이제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좀 파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영상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잠깐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마라톤과 같이 쭉 오랫동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계좌의 손실을 줄이면서 그리고 좋은 종목이 있을 때,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현금을 갖고 계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뭐 내일 장이 열리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대북주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도 그때 이제 절반이든지 전량 청산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방산주는 무조건 월요일날 탈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방산주가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북주가 갑자기 또 완전 이틀 연속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 번에 모든 걸 청산하려고 하고 한 번에 크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화를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에 많은 큰 물량을 실었던 부분도 욕심이 과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분할 매도를 못하고 끝까지 그 물량들을 갖고 있던 부분도 이렇게까지 많은 손실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